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아침 10시 5분 29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보여주세요. 먼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다음 달 말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내용을 북측과 사전 협의할 준비위원회. 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이죠. 오늘 낮에 3시 첫 회의가 있습니다. 정현 테니스 경기. 호주 오픈에서 활약한 정현. 오늘 페더러와 리턴 매치입니다. 정현 가자. 청년 내일 채움 제도. 네, 이것뿐 아니라 관련 검색어가 많습니다. 어제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소득을 더 챙겨준다며 지원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34살 이하 청년에게 연 1,000만 원 연봉 인상 효과가 예상됩니다. 자, 일각에서는 혈세 낭비라고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첫 곡 슈퍼스타가 부르는 이한철. 농담이고요. 이한철의 노래 슈퍼스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1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 수금 브리핑을 책임져주는 돈돈 브리핑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왜 월 수금 나와요? 월 수금이 적절하게 버는 것 같아서. 네. 우리 저 브리핑계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떤 게요? 그 초과 소득, 초과 이익 제한 이런 거.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받으면 좋긴 한데. 저도 이제 회사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회사 일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가 마감 날이라. 종이신문 마감 날. 예, 그래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네. 오늘 아마 큰 어떤 화제거리가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그 한국갤럽이 2018년 3월 둘째 주 이 전국 성인 1,003명에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던진 결과 74%가 긍정평가하고 18%가 부정평가했으며 9%가 의견을 유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수행 지지도가 7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그 3월 첫째 주 여론조사가 이 71%가 나왔고 그 전주 2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는 64%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만에 10%포인트가 상승을 한 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게 나왔습니다. 미투 논란으로 해서 민주당에게 악재가 됐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는데 영향을 못 미친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미미하게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를 일종의 이렇게 진영으로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인으로서의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이것이 총체적인 민주당 전체의 문제라거나 이렇게 보시진 않는 것 같고 민주당에게 한정된 문제라거나 진보 진영의 한정된 문제로 보는 시각은 국민 다수의 시각이 아니다. 그렇죠. 아마 저기서 얘기가 안 나올 뿐이지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외교 정책 활동이 외교 활동이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뒀었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평가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국민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민 10명 중 8분 정도가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또 보면은 지방선거 앞두고 아무래도 관심사니까 정당 지지도를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50% 그리고 무당이 25%인데 무당이란 당이 있습니까? 무당이. 무당층이겠군요. 무당층. 무당층입니다. 무당층이 25%.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2%, 바른미래당이 7%. 그러니까 무당층보다도 자유한국당이 절반 이하로 지금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야당에 마음 둘 곳이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김정은 신년사 직후에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28%였는데 3월 특사단 방문 이후에는 53%로 훌쩍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여론은 1월엔 90%였는데 네. 3월에는 64%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예, 이번 조사 결과 두고두고 또 화제가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조사 결과 개요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조사 기간은 2018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고요. 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7%가 나왔습니다. 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 살펴보실 수 있고요. 10시쯤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전한 속보네요. 네. 보람이 넘치지 않습니까? 네, 네, 즐겁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돈은 더 들어오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이요.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을 통해서 모두 5억 원을 받았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예. 일전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2억 5천만 원 정도를 건넸고 이 중 14억 정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게 건넸다. 이런 얘기는 나온 바가 있죠. 예. 그리고 이상주 변호사가 이 돈의 일부를 그러니까 14억 원 정도의 일부를 김윤옥 여사에게 줬다. 이런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돈의 규모가 한 5억 원 정도고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가까지 이제 보도가 된 건데요. 예. SBS 보도에 따르면 이 돈을 포함해서 이팔성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게 준 돈이 거의 대부분 성동조선이라는 회사로부터 나온 돈이라고 합니다. 성동조선. 네, 성동조선은 지난 2008년 경영위기 이후에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회사인데요. 예. 그 이후로 국책은행인 이 수출입은행이 이 8년 동안 3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법정 관리를 피해온 회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추를 해보면 이 성동조선이 20억 정도를 일종의 이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이팔성 전 회장에게 줬고 이팔성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네줬고 그 돈 중 일부가 김윤옥 여사에게 흘러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 수출입은행을 움직여서 이 국민의 돈을 한 3조 2천억 가량 이제 쏟아부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그러니까 뇌물죄로 추정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성동조선이 최근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액의 돈이 부실한 기업의 퍼주기 용도로 사용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아예 돈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했고요. 이상주 변호사도 이런 의혹에 대해서 조사는 받긴 했는데 자기는 돈을 전달한 적이 없는데 검찰이 하지도 않은 말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검찰은 분명히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라는 입장이어서요. 이렇게 되면은 좀 말이 엇갈리는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김윤옥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네, 조사를 할지 말지, 공개 조사를 할지 비공개로 할지, 또 소환을 할지 방문 조사를 할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방문 조사를 한번 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정확한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그 부부가 함께 감옥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조사 단계에서는 재판 단계에서는 부부 모두 다 감옥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은 구속 수사하고 한 명은 불구속 수사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둘 다 이제 실형이 선고되면은 둘 다 그때는 감옥 가야죠. 그렇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법이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 뇌물 액수가 10억이 넘어갔는데 글쎄요. 실형이 아닌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위기의 부부입니다. 예. 자, 위기의 부부. 예. 미드 제목 같네요. 예. 자, 청년 일자리 대책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중소기업에서 노동하는 분들, 노동자들에게 1,000만 원 연봉 더 준다. 이게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그렇습니다. 확
좀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귀를 기울이게 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에 그 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 이렇게 예. 장관들과 참모들을 압박을 했었는데 예.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관련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취업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저 1,000만 원을 그냥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고 해서 취직했구나 통장에 돈을 꽂아줄게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 일단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3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한 600만 원 정도를 저금을 하면 예. 이 정부와 회사가 돈을 보태서 이거를 3천만 원으로 만들어주는 네, 그런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금도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의 평균 연봉을 보면 이 대기업이 한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 정도 예. 이게 초임금 네, 초기 연봉이라고 해요. 예. 근데 반면에 중소기업은 한 2,5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차이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돈으로 그걸 메우는 건 아니고 예. 다만 실질 소득을 그 정도로 맞춰주겠다. 예.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중소기업이 특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인력난에 시달리는 이유는 이거죠. 네. 월급이 적으니까 네.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적은 것도 있고 네. 근데 사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예. 일단 야근이 많고 야근을 하면서도 네. 뭐 대기업과는 달리 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예. 또 기업이 작을수록 기업 문화도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또 다른 정책 중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아닙니까? 예, 예. 좀 이것과 좀 시너지가 발휘를 해야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서도 뭐 나도 이제 자기 개발을 하면서 네. 어느 정도 충분한 돈을 받고 일할 수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될 테고 그게 이제 고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 정상근 기자는 네. 9 to 6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네. 6시에 칼퇴근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요? 예. 네. 단 1분도 넘기지 않고 네. 6시 정각에는 나가는. 그렇습니다. 예. 이제 5분 뒤에 정확하게 여기서 나갈 겁니다.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 눈치 안 뺍니까? 눈치요? 예. 네. 뭐라고 해야 되죠? 눈치가 밥 먹여주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예. 하지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가끔은 눈치가 밥을 먹여주다니까요. 예. 네. 자, 사실 2014년부터 청년 실업률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네. 10%를 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부터 또 20대 후반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 고용난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는 들어가는데 네. 예, 취업을 못하면은 실업률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얼마 전에 또 졸업식이 있었죠. 네. 그분들이 줄줄이 이제 취업 시장으로 나온 건데 실업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졸업식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청년 취업자들 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에게 이게 작은 숨통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러면서도 또한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 네. 이 부분도 함께 새겨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이 부분들 면밀하게 공공이 감시를 하고 또 뭐 구멍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구멍이 없는 정책은 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네. 뭐 보완을 해나가면 될 것 같고, 네. 정부가 4월 중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경 편성을 추진키로 했어요. 네. 이 규모가 4조 원 정도 규모인데 네. 이 추가 증세나 뭐 국채 발행 없이 그 남아 있는 잉여금을 활용을 해서 메울 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야당에서는 지금 지방선거용이다 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연루자 226명을 면직했어요. 정부가. 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이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을 전원 면직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예. 원래 검찰 조사에서 뭐 이들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긴 했는데 예. 그래서 직무에서 배제가 된 상태긴 해요. 근데 원래 계획은 재판까지 가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처리에 나선다였는데 칼을 좀 더 일찍 빼든 셈이죠. 이분들이 또 소송을 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데 말이죠. 정부가 네. 뭐 그렇게 소송이 벌어지건 말건 일단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최종 사법 처리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걸 마친 후에 조치를 취하면 이게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용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에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네. 또 이분들이 거기 자리를 지키면서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가로 채용될 수 있는 사람들도 피해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칼을 좀 빨리 빼든 그런 모양새를 취한 것 같습니다. 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게. 네. 게다가 이제 강원랜드를 문재인 대통령이 콕 집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공공기관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얼마 전에 특별조사를 벌였을 때 2,300여 건이 적발이 되긴 했었죠. 그래서 아마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에서 뭐 채용한다 그러면은 거기는 가장 정의로울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정의로워야 되고요. 예. 근데 그동안 이제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초강력 대책. 예. 이것이 다른 기관의 채용 정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 고릴라로 지금 임수진 님이 기자님들이 칼퇴근이 있어요라고 물어오셨는데 기자들은 없죠. 없고요. 전혀 없는데 이제 정상근 기자는 있는 있습니다. 겁니다. 예. 인생관이에요. 인생관.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더 일하라 하면은 돈을 더 줘야 되는 거고. 그럼요. 네. 저는 자판기 같은 사람인데 돈을 넣어야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농담이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자판기 노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OEM형 노동. 예. 주문형 생산.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진호님, 가요계는 GD, 라디오계는 용디. GD요? 예. 브리핑은 상디. 상근 DJ.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비상근이에요. 비상근 DJ. 예. 월수금만 나오니까. 예. 자, 권선영님, 정치쇼 너무 재밌게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낮 12시 정오에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그리고 제주 동부와 남부 먼바다에 풍랑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주민들은 낙하 위험 시설물을 제거하거나 묶고 출입문과 창문도 단단히 잠가 주셔야겠습니다. 농작물 특히 비닐하우스의 보호 조치 강화하고 항구의 선박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여의도 UFC, 여의도 각 당 대표 선수들을 모시고 파이팅 넘치는 토크 배틀 열리는데요. 자, 오늘은 국회 독수리 5형제 완전체로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아무래도 숨소리만 내야 할 것 같은데요. 워낙 각 당을 대표하는 최고의 입들만 모여서 잘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인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이시죠? 네. 박성중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5대1에 갇힌 불쌍한 남자 박성중입니다. 예. 왜 5대1에 갇힙니까? 우리 저요? 예, 반해서 저는 오늘 숨소리 받는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당이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바른미래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진수희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민주평화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이용주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윤소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적지만 강한 정당.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당 아닌가. 버라이어트하다. 이게 소개하는데도 1분 넘게 지나갔어요. 진짜 맞네. 예. 진행자한테 맡기세요. 아니, 근데 김영민 씨 보니까 아까 밖에서 준비하는 거 보니까요. 예전과 다르게 너무나 조용조용히 방송하는 것 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전 스타일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 본질이 이렇습니다. 본 모습이 이겁니다. 예전에는 야생마고 지금은 약간 길들이죠. 그리고 방송은 잘못 오신 것 같아. 예전에 그 정봉주 의원 자리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셨다가 엄청나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송도 또 정봉주 뒷자리에 오시면 이게 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정봉주 의원 대신에 서울시장으로 나가 볼까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 지났을 텐데.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제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영을 떠나서 참으로 착잡하고 불행한 일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윤소아 의원님부터 어떤 그 시각으로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포토라인에 서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예.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특히나 당시 정권을 갖고 있을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예. 이명박 정권이. 예. 그런데 이제 한간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예. 정권을 지향했지 않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사과와 예. 책임 있는 벌을 받아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또 80% 이상이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전부잖아요. 예, 그래서 예. 거기에 응당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이재호 자유한국당 전 의원께서 MB 수사는 정치보복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자유한국당 입장도 이러한지요. 박성중 의원님. 뭐 제부터입니까? 예, 우리 예, 진수희 예, 의원님 이재호 관계 있는데 그저 아무들 보시고. 아, 예. 다음 순서도 우리 알았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거쳐서 이제 갈 예정입니다. 그러게. 예. 원래 당했다 이 말이죠. 네. 우선 전직 대통령이 지금 5번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네.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예. 이 관계에서 지금 최근 40년 동안 7분 대통령 중에서 5분이 나온다가 이건 참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예. 또 어떤 세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대한민국이 국격으로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찹찹하다. 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예, 예. 아울러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뭐 전직 대통령, 우 대통령을 했던 자 대통령을 했던 예. 전직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네. 거기에는 저희들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나 검찰의 어떤 정치적 보복 수사, 편파 수사 예. 이런 관계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실제 법원의 판결이 나야 그 죄가 확정되는 겁니다. 예.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비사실이 뭐 20개니 몇 개니 이런 걸 어떤 하면서 유포하면서 예. 어떤 포토라인에 세워서 면박주기식 정치 보복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 예. 일본 검찰은 이렇게 합니다. 일본 검찰 같은 경우 예전에 다나카 가쿠이 그 수상이 있을 때 보면은 현 수상인데도 구속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검찰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중립적이고 네. 존경을 받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또 살아있는 권력은 전혀 떼기도 못하면서 죽은 권력만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가장 큰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때문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그 개헌도 예.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된다. 네. 이런 방식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지금 뭐 앞에 있는 그 신고리 오류쿡이라든지 예, 예. 또 적폐 38개 TF라든지 이런 예. 관계가 다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희 당도 왜 자료 수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이런 것을 벗어날 때가 됐다. 예. 예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예. 뭐 나온 김에. 예.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치대국 약팽소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큰 나라를 나서는데도 작은 물고기국도 조심조심해야 되는데 예. 지금 나라를 너무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개헌 이야기는 또 이따가 네네, 나눌 시간이 있겠고요. 예. 자,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신 진수희 의원님, 아무래도 가장 입장이 곤혹스러우실 예.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네. 어떠세요? 뭐 이제 저는 묻지 마세요 그냥. 사실 아니 오늘은 뭐 기라성 같은 현역 의원들 나오신다 그래서 좀 방청객 모드로 네. 좋은 말씀 듣고 가려고 그랬는데 첫 질문부터 좀 곤혹스럽긴 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헌정사에 이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 다시 한번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 뭐 국민 입장이기에 앞서 이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굉장히 그 송구스럽고 또 제가 그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 입장에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네. 참담함도 금치 못하고요. 네. 그 이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다른 정치적인 복선을 깔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이번이 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이 유례 없이 뭐 YS나 DJ의 경우는 그 당신 본인들이 서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아들들이 또 그 줄줄이 사법 처리됐었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게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뭐 이 운영이나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제도의 문제인 탓도 크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개헌 논의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뭐 객관적인 사실, 의혹 이런 것들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뒤섞여져 가지고 뭐 이 전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이렇게 거의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다. 그래서 참담하고 좀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용주 의원님 검사 출신이신데 어떠세요? 검찰 조사 이런 흐름들을 보셨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절대 반대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있어야죠. 전 정부, 전 정권 때 잘못했던 거 밝혀서 처벌해야죠. 네. 잘못이 있다면.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이번 정권, 현재 진행 중인 정권에서도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정부에서 어떤 잘못을 하면은 5년 후, 10년 후라도 단죄받는다.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만 이런 일이 안 된다고 말할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니까 조심조심 합시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포토라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태도를 보니까 모든 국민이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크게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말은 사과한다 하지만은 반성하지 않는 것 같고 하는 태도 말을 보면은 좀 몇 년 갔다 오고 돈을 지켜야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몇 년 살다 보면은 적자나 시점에 또 사면해 주지 않겠냐. 그러면은 뭐 좀 살고 나머지 모아놓은 돈 지키겠다. 그런 의지를 강력히 표시한 것이어서 이것이 단순한 처벌에 몇 년 살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전 정권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었던 모든 수익을 검찰이 끝까지 찾아내서 회수하는 것. 그것이 이번 수사에 의의가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특히 편파 수사 정치 보복이라 말하는데요. 제가 이제 검찰에 있어봤지 않겠습니까? 이제 편파 수사 정치 보복 의혹을 받는 수사들은 보통 유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게 몇몇 기업들을 좀 쥐어짜기 위해서 뭐 세무조사라든지 아니면 별건 수사를 해서 관련 정권에 대한 자료를 얻어내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수사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치 보복 수사다 편파 수사라고 오해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번 이명박 대통령 수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자료가 계속 나와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자료들이 전 정부 청와대에 있던 자료 그리고 영포필 등에 본인이 갖다 놓은 서류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갖다 준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검찰 수사의 방식에 적법한 방식에 의한 수사인 것이지 정치 보복 수사를 볼 수도 없고 편파 수사라도 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이용주 의원은 역시 검사 출신다운 박성중 의원님 지금 반론을 하시네요. 저 갈게요. 참고로 안녕히 계세요. 저도 짧게 그 선거법 위반으로 한번 갔다가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아 나왔습니다. 검사들이 태도 참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있으면은 법원에 판결이 나면 그때 포토라인을 세우고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무죄라든지 이런 게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또 세계 각국이 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수사해서 발표하고 그런 나라 없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될 때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윤수아 의원님도. 이제 말씀하셔서 끼어들어도 괜찮았다고 하니까 이야기합시다. 아까 이제 박성중 의원님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나라를 함부로 다루고 있다. 정치보복이나 편파수사 이야기하면서. 아니
MB나 박근혜 정부나 너무 나라를 함부로 해 먹어서 문제지 지금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은 국민들한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할 말이 아닙니다. 네, 지적해 드리고 말이 싶습니다. 좀 심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우선 그 박용진 의원님 말씀 계속 이어주시죠.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뭐 질문이 뭐죠?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한 소감. 질문이 바뀐 줄 알고.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참담하다고 하셨는데 국민들 참담한 것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 뭐 정치보복 얘기들을 앞서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정치보복 치고는 좀 추적 사건이잖아요. 또 뇌물 받고 또 사적으로 그 권력 남용하고 또 국고 탕진하고 이런 사안이라서 정치보복 이전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이런 거는 아까 박성중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좌든 우든 어떤 대통령이든 물론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좌든 우든 이런 경우는 처벌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게 일종의 추적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박성중 의원님께서는 예를 드신 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자력과 관련된 재검토 사안 그리고 적폐청산과 관련된 어떤 사안 이런 부분을 예를 드시면서 이 정부도 뒤가 좀 걱정스럽다 이런 뉘앙스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4대강 가지고서 문제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원외교 관련해서 지금 처벌 대상으로 올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국가정책을 시행하고 또 그것에 대한 찬반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서 형사처벌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통치권의 차원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거는 통치권 바깥에 국민이면 누구나 처벌받아 마땅한 일종의 추적사건이고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말씀하시는 건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야 정치권이 모두 다 제도적인 문제는 제도적으로 또 어떤 개인의 문제면 또 그 부분에서의 정치적 소양을 도덕적 소양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하면서 역사적 교훈을 남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성중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명박 대통령을 비호할 생각 없습니다. 비호할 생각 전혀 없고요. 다만 정치적 편파 수사, 보복 수사로 비치는 것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 이런 비사실을 유포해서 여러 가지 어떤 창피주기식 이런 건 하지 말라. 그런 차원에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고리 5,6호기라든지 뭐 전체는 적폐청산 TF를 내가 문제 삼은 것은 신고리 5,6호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어떤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로 했다. 여러 가지 국가 원자력 안전법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든지 이런 그런 걸 거치 않고 공론화위원회나 또 다른 걸 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적폐청산 TF도 법률에 근거한 어떤 처벌이라든지 이런 관련한 법률에 근거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 없는 뭐 훈령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지고 했다. 또 청와대 지시사항으로 했다. 이런 게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여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 당이겠죠. 박용진 의원님. 계속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피의 사실 공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하세요. 저 거기 공감하고요. 그래서 검찰 개혁하자고요. 검찰 개혁하자고 하면 그것도 안 한다고 그러고. 합시다. 당대표신가요? 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못하게 하고. 우리도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내부 굉장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신설합시다. 그런 논의를 내부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또 법사위원장으로 정하시죠. 법사위원장도 좀 해줘. 이용주 의원님 지금 방금 법사위원장으로 박성중 의원님 모시라고 말씀하셨고요. 법사위원으로. 알겠습니다. 진수희 의원님, 아까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위원 지내신 점을 들어서 못낮춰서 말씀하셨는데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궁금하긴 하네. 굉장히 유감 표명을 했고요. 검찰에 엄정한 엄정하면서 공정한 수사 촉구를 했고요. 그 수사 결과 이제 공소장이 또 정확하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맞는 비판과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촉구, 그다음에 지금 드러난 사실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하고 있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용주 의원님. 그 여론조사에 보면은 국민들의 80% 넘는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뭐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당이나 정의당 그리고 민주당 이런 데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하라 촉구하는 성명서 같은 거 많이 냈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럴 입장이 아니라고 치지만은 바른미래당 정도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 촉구 성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시는지 특별한 입장이 있습니까? 진수 의원님. 아니 제가 그거는 전체 당 논의가 있었는지는 제가 뭐 현역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안 나오고 있는 거 맞잖아요. 어쨌든 구속 불구속 여부는 검찰이 일단 청구를 하면 그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 공당의 입장에서 공당의 입장에서 이런 사안이 국민의 80% 이상도 구속의 사안이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당의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도 아니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왜 구속하라는 권한이 없은 게 아니지만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 논평조차 내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그만합시다. 뭐냐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존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유수아 의원님. 잠깐만 정치권이 항상 검찰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계속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하고더라도. 자, 진수 의원님 말씀하셨고. 지금 MB가 21시간 동안 이렇게 조사를 받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시종일관 부인만 계속 했잖아요. 그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진짜 그 부인까지 포토라인에 섭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것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나 이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죠. 그 부인한 취지가 부인 살리려고? 부인 살리는 취지가 아니고요. 이용주 의원님. 뇌물을 누가 받았냐 누가 직접 받았냐 하니까 그중에 한 사람이 부인이 받았다. 그러니까 부인이 서기에 대부분 부인이 받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 자리 보니까 처음에는 5대1인 줄 알았더만은 우리 민주당하고 민평당하고 정의당이 확 갈리네. 내가 우리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한테 그러세요. 불쌍해서 우리 잠깐. 불쌍해서 우리 진수 의원님 잠깐. 아니야, 저 불쌍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박성중 의원님. 구속을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맡기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니 저는 지금 진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편이 맞네. 지금 바로 이런 코멘트도요. 지금 민주평화당은 어떻게든 바른미래당을 밟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론조사 가지고 할 거면 지금 여론조사 가지고 발언권 하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여러 가지로 위중하고 문제가 많은 것은 맞지만 법원이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자꾸 알가알부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저는 그건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선에서는 이미 검찰이 열심히 했고 또 충분히 범죄가 소명되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법원이 엉뚱한 결정을 내려서서 국민들이 좀 기다리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코멘트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말씀이셨고. 네, 진수입니다. 한마디만 하고 내요. 정치권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주장하시려면 검찰의 고유 영역이나 법원의 고유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침범하지 않는 선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 사법이나 검찰개혁 촉구를 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가시죠. 이제 거의 2부가 마무리될 시간이 됐습니다. 한마디씩 하니까 그냥 벌써 저는 몇 마디 못했어요. 청취자분께서 이제 금방 보니까 패널들이 많아가지고 여기가 좁아 보인대요. 물론 패널들이 많아 좋은 건데 좁아 보이는 이유가 있죠. 그저는 전혀 틀리네. 김영미 진행자가 딱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좁아 보여. 그거가 달라지는 거. 저는 알겠습니다. 처음 와서는 모르겠지만. 11시 넘어서 3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아침 10시 5분 29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보여주세요. 먼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다음 달 말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내용을 북측과 사전 협의할 준비위원회. 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이죠. 오늘 낮에 3시 첫 회의가 있습니다. 정현 테니스 경기. 호주 오픈에서 활약한 정현. 오늘 페더러와 리턴 매치입니다. 정현 가자. 청년 내일 채움 제도. 네. 이것뿐 아니라 관련 검색어가 많습니다. 어제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소득을 더 챙겨준다며 지원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34살 이하 청년에게 연 1,000만 원 연봉 인상 효과가 예상됩니다. 자, 일각에서는 혈세 낭비라고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첫 곡 슈퍼스타가 부르는 이한철. 농담이고요. 이한철의 노래 슈퍼스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1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 수금 브리핑을 책임져주는 돈돈 브리핑.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왜 월, 수금 나와요? 월 수금이 적절하게 버는 것 같아서. 네. 우리 저 브리핑계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어떤 게요? 그 초과 소득, 초과 이익 제한 이런 거.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받으면 좋긴 한데 저도 이제 회사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회사 일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가 마감 날이라 종이신문 마감 날. 그래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오늘 아마 큰 어떤 화제거리가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그 한국갤럽이 2018년 3월 둘째 주 이 전국 성인 1,003명에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던진 결과 74%가 긍정 평가하고 18%가 부정 평가했으며 9%가 의견을 유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수행 지지도가 74%라고 보신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고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7%가 나왔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 살펴보실 수 있고요. 10시쯤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전한 속보네요. 보람이 넘치지 않습니까? 네, 즐겁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은 더 들어오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다음 소식이요.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을 통해서 모두 5억 원을 받았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일전에 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2억 5천만 원 정도를 건넸고 이 중 14억 정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그 이상주 변호사에게 건넸다. 이런 얘기는 나온 바가 있죠. 그리고 이상주 변호사가 이 돈의 일부를 그러니까 14억 원 정도의 일부를 김윤옥 여사에게 줬다. 이런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돈의 규모가 한 5억 원 정도고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가까지 이제 보도가 된 건데요. SBS 보도에 따르면 이 돈을 포함해서 이팔성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게 준 돈이 거의 대부분 성동조선이라는 회사로부터 나온 돈이라고 합니다. 성동조선. 네, 성동조선은 지난 2008년 경영위기 이후에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회사인데요. 그 이후로 국책은행인 이 수출입은행이 이 8년 동안 3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법정 관리를 피해온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추를 해보면 이 성동조선이 20억 정도를 일종의 이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이팔성 전 회장에게 줬고 그 이팔성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네줬고 그 돈 중 일부가 김윤옥 여사에게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 수출입은행을 움직여서 이 국민의 돈을 한 3조 2천억 가량 이제 쏟아부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그러니까 뇌물죄로 추정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동조선이 최근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액의 돈이 부실한 기업의 퍼주기 용도로 사용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아예 돈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 이상주 변호사도 이런 의혹에 대해서 조사는 받긴 했는데 자기는 돈을 전달한 적이 없는데 검찰이 하지도 않은 말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예.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검찰은 분명히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라는 입장이어서요. 이렇게 되면은 좀 말이 엇갈리는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 김윤옥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네, 뭐 조사를 할지 말지, 뭐 공개 조사를 할지 비공개로 할지, 또 소환을 할지 방문 조사를 할지, 뭐 이런 부분도 여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방문 조사를 한번 했었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정확한 이미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뭐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그 부부가 함께 감옥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보는 시각도 있는데 조사 단계에서는 그 재판 단계에서는 부부 모두 다 네. 감옥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은 구속 수사하고 한 명은 불구속 수사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둘 다 이제 실형이 선고되면은 뭐 둘 다 그때는 감옥 가야죠. 뭐. 그렇죠.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네. 법이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 뇌물 액수가 10억이 넘어갔는데 네. 글쎄요. 뭐 실형이 아닌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위기의 부부입니다. 예. 자, 위기의 부부. 예. 미드 제목 같네요. 예. 자, 청년 일자리 대책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예. 중소기업에서 노동하는 분들, 네. 노동자들에게 1,000만 원 연봉 더 준다. 이게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그렇습니다. 확 좀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귀를 기울이게 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에 그 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 이렇게 예. 장관들과 참모들을 압박을 했었는데 예.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관련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취업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저 1,000만 원을 그냥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고 해서 취직했구나 통장에 돈을 꽂아줄게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 일단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3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한 600만 원 정도를 저금을 하면 예. 이 정부와 회사가 돈을 보태서 이거를 3,000만 원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금도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의 평균 연봉을 보면 이 대기업이 한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 정도 예. 이게 초임금 초기 연봉이라고 해요. 예. 근데 반면에 중소기업은 한 2,5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차이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돈으로 그걸 메우는 건 아니고 예. 다만 실질 소득을 그 정도로 맞춰주겠다. 예. 그런 얘기 될 것 같아요. 예. 지난 그 3월 첫째 주 여론조사가 이 71%가 나왔고 그 전주 2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는 64%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한 2주 정도 만에 10%포인트가 상승을 한 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네. 그게 나왔습니다. 미투 논란으로 해서 민주당에게 악재가 됐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는데 네. 영향을 못 미친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미미하게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건지.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일종의 뭐 이렇게 진영으로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 사람이 개인으로서의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뭐 네. 이것이 뭐 총체적인 뭐 민주당 전체의 문제라거나 뭐 네. 이렇게 보시진 않는 것 같고 민주당에게 한정된 문제라거나 네네. 진보 진영의 한정된 문제로 보는 시각은 국민 다수의 시각이 아니다. 그렇죠. 아마 뭐 저기서 얘기가 안 나올 뿐이지 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짐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외교 정책 활동이 외교 활동이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뒀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평가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국민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민 10명 중 8분 정도가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번 한국 갤럽 조사 결과를 또 보면은 지방선거 앞두고 아무래도 관심사니까 정당 지지도를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50% 그리고 무당이 25%인데 무당이라는 당이 있습니까? 무당이 무당층이겠군요. 무당층. 네, 무당층입니다. 무당층이 25%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2% 바른미래당이 7%. 그러니까 무당층보다도
자유한국당이 네. 절반 이하로 지금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예. 뭐 야당에 마음 둘 곳이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2018년 1월 김정은 신년사 직후에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28%였는데 3월 특사단 방문 이후에는 53%로 훌쩍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여론은 1월엔 90%였는데 네. 3월에는 64%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예, 이번 조사 결과 두고두고 또 화제가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조사 결과 개요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조사 기간은 2018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대기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중소기업이 특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뭐 인력난에 시달리는 이유는 이거죠. 네. 월급이 적으니까 네.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월급이 적은 것도 있고 네. 근데 사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예. 일단 야근이 많고 야근을 하면서도 네. 뭐 대기업과는 달리 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예. 또 기업이 작을수록 기업 문화도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또 다른 정책 중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아닙니까? 예, 예. 좀 이것과 좀 시너지가 발휘를 해야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서도 뭐 나도 이제 자기 개발을 하면서 네. 또 어느 정도 충분한 돈을 받고 일할 수가 있다라는 예. 생각이 될 테고 그게 이제 고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 정상근 기자는 네. 9 to 6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네. 6시에 칼퇴근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요? 예. 네. 단 1분도 넘기지 않고 네. 6시 정각에는 나가는. 그렇습니다. 예. 이제 5분 뒤에 정확하게 여기서 나갈 겁니다.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 눈치 안 뺍니까? 눈치요? 예. 네. 뭐라고 해야 되죠? 눈치가 밥 먹여주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예. 하지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은 눈치가 밥을 먹여주다니까요. 예. 네. 자, 사실 2014년부터 청년 실업률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네. 10%를 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부터 또 20대 후반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 고용난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는 들어가는데 네. 예, 취업을 못하면은 이 실업률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얼마 전에 또 졸업식이 있었죠. 네. 그분들이 줄줄이 이제 취업 시장으로 나온 건데. 실업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졸업식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청년 취업자들 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에게 이게 작은 숨통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러면서도 또한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 네. 이 부분도 함께 새겨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이 부분들 면밀하게 그렇습니다. 공공이 감시를 하고 또 뭐 구멍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구멍이 없는 정책은 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예. 뭐 보완을 해나가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정부가 4월 중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경 편성을 추진키로 했어요. 네. 이 규모가 4조 원 정도 규모인데 네. 이 추가 증세나 뭐 국채 발행 없이 그 남아 있는 잉여금을 활용을 해서 메울 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야당에서는 지금 지방선거용이다 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연루자 226명을 면직해서